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저번 주에 하던 거에 이어서 객체 좀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객체에 대해서는 배울 게 좀 더 남았어요. 일단은 제가 코드 내용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총합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총합을 제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총합의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연히 여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실행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거 저번 주에 객체 배울 때 얘기 한번 나왔던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객체라는 배열이라고 하는 이 객체 자체를 좀 다양하게 주말 동안에 공부를 하셨다면은 꽤나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인덱스 오브 아웃 오브 바운즈 범위를 초과한 크기를 초과한 데이터를 좀 넣으려고 하니까 왜냐? 이 배열 객체 안에는 방이 3칸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네 번째 방과 다섯 번째 방에도 데이터를 넣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익셉션은 여기 이 해당 코드 줄에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배열과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자바 코드의 그 실행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녀석을 제가 실행을 하면 익셉션이 당연히 발생을 할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건데 아무런 출력 결과, 아무런 콘솔의 결과 없이 익셉션이 발생을 할까요? 자, 일단 빨간색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행할 때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실행을 강행해 줄까라는 선택지를 우리가 부여받아요. 근데 익셉션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이제 여기 뭐 뜨면서 스위치, 노 이거 두 개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행할 때에 대한 선택지라기보다는 디버그 모드로 바꿔줄까라고 하는 선택지인 건데 그거는 실행과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실행했을 때 정말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멈출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나오고 멈출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일부분은 출력이 되고 멈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겠죠? 실제로 실행을 하면요 30까지는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노를 눌러볼게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하는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예상한 문제점이죠. 그리고 코드상에 하이라이트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익셉션이라는 건 해봤는데 안 되더라의 느낌이었죠. 그러면 코드를 실행하는 데는 일단 문법적인 에러나 이런 컴파일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행을 했지만 얘가 진행하는 중에 이 코드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네? 라고 멈춘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 상황과 익셉션 상황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에러는 애초에 그냥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는 거고요. 익셉션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와중에 뭔가 오류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프로그램은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러는 아예 없어야 되고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제 후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 문법상으로 이 수업에서 진행이 될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try catch라고 하는 예외 처리가 존재해요. 자바에는 이 개념을 막 엄청나게 지금부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try catch라고 하는 이제 예외 처리 방식이 자바에는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지금 그냥 어레이 인덱스 아웃오브를 보면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배열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예외 처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코드를 실행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이 예외라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개발자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예요. 예외가 발생하는 건 그냥 코드 진행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발생했을 때의 후처리를 개발자가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게 트라이 캐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외 처리라고 하고요. 이거랑 관련돼서 throw라고 하는 던지는, 예외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특정 예외 상황을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 뭔가 예외 상황을 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 throw로 던지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냥 예외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 지금 못하셔도 돼요. 따라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은 걸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끄고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외 처리라는 트라이 캐치 블럭, 이 문법을 사용을 해서, 얘는 트라이 캐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법을 사용해서 제가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은 코드, 실제로 예외가 발생한 코드죠. 이쪽을 이 안쪽에 넣어놨고요. 캐치라고 하는 블럭을 사용해서 제가 어떤 후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서 코드가 멈췄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면 얘는 출력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익셉션이 아예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멈추지도 않고요. 디버그 모드로 가라고 선택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데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오류 발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밑에 여기까지 코드가 실제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멈춰 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당장 엄청나게 고민을 할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더 뒤에 나중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바가 익숙해지시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코드 상황까지는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뒤에 문제가 있는 곳부터 멈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멈추는 것 또한 우리가 자바 문법을 활용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뭐 프로그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떠한 키를 누르는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얘는 아예 응답 없음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아까처럼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도 얘는 응답 없음이 맞아요. 근데 익셉션을 예외 처리를 통해 정상적인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게 코드를 짜놓으면 오류는 발생할지언정 이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으로 죽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자한테는 당연히 마지막 상황이 가장 좋겠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는 아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 여기다가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총 합계를 출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계를 출력할 수 있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값을 더해서 출력을 하고 싶은 상황. 진짜 간단하게 원초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 하려는지 느낌 좀 오시죠? 이렇게 사용하면 결국 얘네들이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그 방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왔을 거고, 그러면 이 자리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값으로서니까 해당 값 10, 20, 30, 40, 50, 여기 안 바꿨네요.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값은 결국 정수 데이터였으니까 숫자의 연산을 통해서 다 더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15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문제 없이 잘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하드코딩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드코딩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지금 상황에 필요한 값이나 이런 텍스트 같은 것들을 그냥 박아놓는 걸 의미했어요. 지금 이거는 박혀있는 거예요. 왜 박혀있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배열의 크기를 10으로 늘렸대요. 그리고 여기를 똑같은 수순으로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값도 마찬가지 이렇게 변경을 시켰대요. 이게 이제 배열이 갖고 있는 사이즈와 값을 다 변경을 시킨 상태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합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린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이 5개를 또 다 박아줘야 되죠. 직접 텍스트를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그죠? 이거는 스마트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로서 좀 더 이런 상황에서 하드 코딩이 아니라 스마트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면 당연히 좋은 방식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발전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합계니까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합계라는 건 지금 어차피 정수 데이터들의 합계니까 당연히 int 타입 괜찮겠죠? 그리고 얘를 넣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넣었어요. 아직 똑같죠? 달라진 거라고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썸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뒤에다가 또 붙여줘야 돼요. 그죠? 이건 아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규칙. 어떤 규칙이 보여요? 네, 인덱스 번호가 1씩 증가하고 있죠. 0부터 4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러한 합계를 구하는 방식을 반복문을 통해서 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배열의 값을 넣는 이 행위에서도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다면, 막 이런 식이었다면 규칙이 없어요. 이거는 값을 넣는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했던 이 상황은 규칙이 보이죠. 그럼 우린 이걸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반복문을 써서 한번 값을 넣어보고 합계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for문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int i 정해줄 건데 얘 값은 우리가 하던 대로 1부터 가면 되나요? 안 되겠죠. 1부터 가면 왜 안 돼요? 네, 우린 0번 인덱스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얘를 1부터 가고 인덱스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사용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1부터 여기 5라고 가야죠. 5까지 5개, 5번 반복하는 반복문 우리가 일반적인 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한테 값을 넣을 건데, 자, 일단 공간으로서 얘를 불러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나 대괄호를 누름으로써 나 리모컨 누를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눌러지는 리모컨 버튼의 이름은 각각 방 번호를 불러줘야죠. 우리는 0부터 4까지 불러야 돼요. 그럼 지금 i라는 애가 1부터 5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i를 활용해서 방번호를 입력을 하려면 i-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러지 않고요. 여기를 0부터 시작한 다음에 여기를 5 전까지 돌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0부터 4까지가 돌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두고 얘를 지웠어요. 이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i-1이 아니라 그냥 i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0부터 4까지 반복문이 한번 돌 때마다 이 방을 불러다가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넣어주는 값은 i가 0부터 4까지 올라가니까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연산은 뭐예요? 0인데 10을 만들어야 되고 1인데 2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i 플러스 1에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0일 때 앞에 이 덧셈 연산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 곱하기 10을 하니까 10이 들어가겠죠. 얘가 1일 때 2가 될 거고 20이 들어갈 거고, 그죠? 이런 건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주석을 걸고요. 자, 이 썸의 결과는 현재 뭐가 나올까요? 여기 크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넘는 방번호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아니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아니다. 얘는 발생을 안 하겠군요. 제가 지금 뭘 고민한 거냐면 얘가 10이에요. 그럼 방이 총 10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4개까지, 5개까지, 총 5개에 해당하는 방까지만 컨트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실제로 5개까지만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놨다면 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반복문이 돌면서 4번 인덱스에 혹은 3번 인덱스에 접근을 할 거고 4번 인덱스도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어레이 인덱스와도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자 그럼 이 썸의 결과는 현재 여기까지 했을 때 얘는 150 나오겠죠.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달라진 거라고는 데이터를 넣는 과정을 스마트하게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지 않고. 그럼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복문 가지고 얘도 한번 구해 볼 건데, 우리 합계 구하는 반복문 해봤죠? 1부터 5까지의 총 합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단지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그 값 자체가 배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값들은 다 배열에 들어있으니까 그 배열에 있는 값을 꺼내서 그냥 활용하면 되는 똑같이 가겠습니다. 얘를 5까지 돌릴 거고요. 위에랑 똑같은 반복문이 그려졌죠. 이 다음에 썸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 반복문보다 위에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야 여기서 활용이 가능할 거니까 썸 안에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는 덧붙여 나갈 겁니다. 누구를? 배열이 가지고 있는 0부터 4까지의 값을. 그러면 처음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두고요. 여기가 만약 1로 시작하면은 우리 연산의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0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값이 어레이가 갖고 있는 i번째 방에 있는 값들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0번 방, 1번 방 쭉 돌아서 4번 방까지 다 돌아줄 거고 그러면 합계를 구했을 때 150이 똑같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제가 6으로 바꿔요. 그럼 우리가 얘를 6으로 바꾸고 얘를 6으로 바꾸면 결과는 나오죠. 이런 것처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해졌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드를 막 엄청나게 수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얘는 부족해요. 얘 하나만 바꿔도 얘네들이 알아서 알아듣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거랑 완벽히 동일하거든요. 그럼 사실 두 개로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썸을 더 위로 올려주고요. 이거를 이 안쪽으로 가져오고 얘는 없애면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똑같냐면 먼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연산에 활용하니까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 아까 5로 했을 때 150이었죠? 맞아요 이거? 아니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다른 결과인지 눈으로 살짝만 훑어보면요. 자, 처음에 썸이라는 애한테 0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요. 0번 방에 데이터 있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0번 방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돌아요. 올라갔죠. 이제 스텝을 밟았으니까 i가 1이 됐습니다. 자,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썸에 넣어요. 1번 방에 데이터 있어요? 없죠. 계속 0인 거예요, 그냥.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값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는 0번 방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죠. 데이터를 실제로 넣지 않았는데, 덧셈 연산을 사용했을 때 에러가 안 났어요. 익셉션도 발생을 안 했고요. 자, 이 개념은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순서 올바르게 맞춰주고 이러면 이제 합계는 잘 나온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면서 같이 접목을 시켜 볼 겁니다. 자,
제가 에버리지의 약자로 평균이라는 값을 의미하는 평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함을 만들어 주고요.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어떻게? 평균 어떻게 구해요? 합계에서 나누기 개수죠. 그쵸? 썸에서 나누기 얼마? 5. 우리가 지금 4번 인덱스까지 있지만 개수는 총 5개입니다. 그죠? 데이터의 개수는 5개니까. 이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150이라는 합계를 가지고 있는데 5로 나누면 평균이 얼마예요? 30이죠.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가 10이 되면요. 우리 여기 10으로 바꿔야죠. 얘는 바꿔야죠. 그렇죠? 평균을 잘 구해줍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스마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당히 스마트하게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배열 처음 공부할 때요. 배열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대괄호라고 하는 걸 사용함으로써 리모컨 누를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건 배열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고 일반적인 객체들이 사용하는 리모컨 누를 거야 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점이라고 하는 녀석. 그래서 어레이 이 녀석을 불러다가 나 리모컨 누를 거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죠. 이 기능들 중에서 랭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이제 해당 배열이 가지고 있는 총 길이를, 총 크기를 반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랭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불러다가 내려앉음 여기다 놓으면 얘는 얘 스스로가 하는 일이 어레이라고 하는 해당 배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총 길이를 계산해서 이 자리에 남겨요. 그럼 지금 배열이 총 길이가 10이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랭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1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연산의 결과는 동일하죠.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직접 넣지 않고 스스로 자바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값은 같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도 결국 10을 남겨주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100으로 바꿨어요. 이거 건드릴 필요 있나요? 알아서 길이 반환시켜 줄 건데, 그죠? 그러면 합계와 평균 알아서 구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마트해진 코드입니다. 하드 코딩을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좀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레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서 랭스라고 하는 거, 이제 반복문 가지고 배열을 컨트롤하게 되면 항상 이 랭스를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부분을 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부등호, 이퀄 마크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이유가 얘는 길이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걸 만약에 부등호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이 랭스를 쓰고 나서 마이너스 1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드모만 없애면 알아서 정수니까 그 전까지 돌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열은 딱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인덱스 i는 0부터 시작을 하게끔 값을 정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료 조건 부분에다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랭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 그럼 이제 배열의 크기가 100이든 150이든 200이든 상관없이 이 반복적인 구문을 처리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아직 배열 얘기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코드 쓰는 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F는 자동으로 줄바꿈과 이 띄어쓰기 같은 거 해주는 그런 녀석이었죠. 이 화면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잘 보세요. 지금 별게 없어요. 저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눌렀을 때 뭔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별표가 뜰 거예요. 왜냐면 그 값이 바뀐 거니까 코드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 거니까 실제로 띄어쓰기 한 번만 하면 별표는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지? 여기서 오케이.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어디가 바뀌었어? 여기도
제가 이거를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이게 여기 내용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게 있었나요? 없죠? 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이 시점에 이렇게 코드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제가 변수 만들 때 데이터 타입 쓰고 변수 명 쓰고 뭐 값을 넣는 이 선언과 초기화 과정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도 데이터 타입,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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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기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전 띄어쓰기를 항상 합니다. 또 이런 문법을 사용할 때도 키워드 예약어 열어놓고 띄어쓰기, 그 다음 소괄호 열고 내용 채우고 띄어쓰기,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다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써도요 이게 그냥 맞는 코드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행하는데. 근데 이렇게 쓰면요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올바르게 파악할 때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보면 아까처럼 돌아갔죠.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내가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도 크게 변하는 게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야 진짜 파일 하나에다가 되게 간단하게 코드를 이렇게 적어가며 지워가며 계속 메인 메서드를 실행해가며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되는 코드들은 이제 여기에 패키지가 엄청 많이 쌓일 거고요. 그 패키지마다 클래스가 엄청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파일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읽어야 되는 코드들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읽다가 갑자기 다른 파일의 어딘가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다 할 거예요. 수업 끝나기 전에.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는데 이런 가독성 부분에서 뭔가 조금 딸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작업 능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연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연산 제대로 무조건 잘 되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 읽혀요. 이게. 근데 내가 안 읽힌다는 건 다른 개발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적당히 연산하는 상황에서 띄어쓰기 같은 게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읽힙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실무를 그래도 꽤나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기도 하고 그 전에 공부를 할 때도 저도 강조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쓰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띄어쓰기를 정말 극한으로 안 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있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일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짠 코드를 저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작성해놓은 걸 활용하기도 해야 되고 그럼 나름대로의 분석을 또 해야 돼요. 매번 이 사람이 짠 코드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분석을 하며 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변수 이름도 ABC로 지어놓고 막 코드도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러면 진짜 솔직히 뒤통수 한 대를 때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 같은 것도 좀 진짜 환자처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이것도 배열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new라는 키워드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였죠. 근데 무조건 자바 코드에서 new가 나왔다 그럼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의 의미가 맞아요. 근데 new가 없다고 해서 객체를 안 만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 new 없이 객체를 만드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식은 배열에 한해서요. 배열에만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배열을 제외한 다른 객체들을
또 만들 때 new 없이 만드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하고요. 이번에는 배열에 한해서 new 없이 객체를 만드는 방식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배열에서 배열을 만들고 배열에 방들마다 값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죠. 자,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코드를 좀 작성을 했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만큼의 결과는 당연히 10, 20, 30 나올 겁니다. 자, 이만큼의 결과도 10, 20, 30이 나와요. 결과를 먼저 보시면 둘 다 동일하죠. 자, 이것도 배열을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new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열을 직접 엄청나게 만들어서 쓸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코드상에 뭔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다면 얘가 배열 객체를 의미하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적어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쓰던 방식 이거랑 얘는 뭐가 다르죠? 네, 값을 넣으면서 아예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차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방 크기를 지정해 놓고 그 크기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건데 얘는 방 크기가 값의 개수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로 방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짠 코드와 이렇게 짠 코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다 합쳐가지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두 번째 방식으로는 빈 방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방을 만들 수 없어요. 값의 개수만큼 크기가 생겨날 거니까.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고 값을 넣었지만 알아서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배열이라는 녀석이 인덱스라는 개념 때문에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에 순서가 존재한다. 왜냐면 0번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배열에선 이런 방식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으로 나올까요? 나오죠?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모양이 다른 거 말고 빈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 말고 그냥 똑같은 배열 객체예요.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는 여기서 출력할 때 0번, 1번, 2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접근해서 값 바꾸는 거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배열 객체인데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잠깐만요. 폰소를 꺼버렸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객체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배열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배열 세 가지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코드로 값을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는 것까지 지금 시간을 잠깐 들여볼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간단한 기본적으로 배열을 만들고 값을 지정하는 문제였으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빠르게 한번 보고 다음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나씩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자 배열.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 의도에 조금 낚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얘는 이제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쌍따옴표니까요. 캐릭터는 쌍따옴표로 문자를 저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낚이신 분이 계셨는데 괜찮아요. 사실 그런 거는 좀 꼼꼼하게 보는 습관만 들으시면 충분히 그런 실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자 배열 한번 만들어 보죠. 스트링들 문자열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 1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new string where 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을 제가 크기를 3개를 만든 이유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럼 array 1의 0번 방에는 A, B, C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러면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문제없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들을 이렇게 줄바꿈하면서 출력하지 않고 그냥 한 줄로 보여주고 싶었다면 사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문자 연산이니까 이어붙이기가 돼서 ABC가 그냥 나오겠죠.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 배열 만들어 볼 건데 true, true, false를 가지래요. 일단 논리 데이터 타입이 불린이죠. 불린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 2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는 아까 마지막에 배웠던 거 써볼까요? true, true, false. 자, 그리고 출력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true, true, false도 여기서 위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런 연산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얘는 올바르게 동작을 못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얘는 왜 에러가 나는 걸까요? 이거 자, 이거는 간단해요. 에러 메시지를 일단 보면요 뭐라고 막 써있거든요. operator plus is undefined for the argument types 불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불린 데이터들끼리 플러스 연산이 정의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린 논리 데이터는요 플러스 연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true 더하기 true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문자처럼 보이지만 문자가 아니에요.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값일 뿐이고요. 논리 값이고요. 얘는 일반 스트링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산이 안 돼요. 애초에 정의되지 않은 문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논리는 딱 논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실수 배열 하나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실수니까 타입은 플롯이나 더블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실수를 써야 되는 상황일 때 플롯보다는 더블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롯 말고 더블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값에는 얘를 가져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할 때는 제가 반복문을 하나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골고루 활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각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겠죠.
이 녀석은 실수니까 덧셈 연산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값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암산으로 잠깐 더하면 얼마 나올지 생각해 보실래요? 뭐 그렇게 어려운 암산은 아니긴 하니까 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한 연산의 결과랑 조금 다르죠? 애초에 자릿수가 지금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어요. 얘는 한 자리까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더해서 2고 하나 올라가서 5에 6이고 그러면은 9.62 더하기 19.4니까 뭐 20점 아니지 21 아니지 20.02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일반적인 연산을 통해서 가면. 근데 얘는 뒤에 0이 뒤에 00000 하더니 3까지 나왔어요. 실수끼리의 연산은 이렇게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배열의 활용 직접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아직 그림 그리는 연습 안 해봤다, 난 진짜 솔직하게 본인이 안 했다. 꼭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그러다가 진짜 객체 한번 미끄러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지금 늦기 전에 꼭 해보세요. 그리고 코드를 좀 수정을 해놓고 얘도 이걸로 바꿔놔야겠네요. 아니지. 왜 얘가 살았니? 이거 얘기 드리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살짝만 가져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냥 배열을 활용을 했는데 방크기 일단 길이는 3이에요. 얘도 3이죠. 값을 0번 방과 2번 방에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0번 방과 2번 방에만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1번 방에는 데이터를 아직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값도. 그리고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둘 다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값을 넣은 방이 아니라 값을 넣지 않은 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출력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출력 결과를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그러면